네, 의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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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개천절 날 이렇게 대국민 이거 지금 현재 문재인 이 정부에 대한 이 규탄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직에 계신 신분이신데 물론 이제 이 말씀을 이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하시고 싶은 여러 말씀 계시면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개천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태어난 날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생일입니다. 생일이면 얼마나 경축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투쟁한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 참 참담한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나라를 처음 개국했을 때 우리 홍익인간 잘 알지 않습니까? 홍익인간의 이념이 뭡니까? 결국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자유와 존엄에 대한 존중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헌법 제4조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 도대체 현 정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갔다 그러고 또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그런 안타까움에서 이렇게 이 자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 가지만 제가 인터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북한과의 이 3차 평양 회담, 소위 우리 국민들은 이 울분을 토하면서 쇼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세계사의 유례를 볼 수 없는 3대 권력 세습 전제, 독재적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광분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6차 핵 실험을 했고요. 화성 12, 14, 15 정말 미사일 실험, 발사 실험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핵무력을 완성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남한을 향해서, 우리 나라를 향해서 핵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돌변을 해서 평화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무서워서 그런 겁니다. 미국 주도하에 국제 제재가 무서워서 겨우 이렇게 평화 무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 정부가 미국하고 손을 꽉 잡고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를 하고 또 개혁 개방을 하고 또 조선반도 한반도를 적화 야욕하겠다는 그 규약을 폐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하고 공조를 하게 아니라 북한의 대변인, 북한을 두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평양선언 군사합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너무나 할 얘기가 많습니다. 군사합의서 육해공에 있어서 전면적인 적대 행위를 금지하겠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서해상에서 완충지역 우리는 85km 저쪽 50km 이것도 맞지 않죠? GP철수 우리가 60개 저쪽에 160개 있는데 GP철수도 동수로 11개로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또 비행금지구역 설정한 거 동부전선은 군사분계선 아래로 40km 또 서부전선 20km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보고 하여금 북한에 대한 정찰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잘못된 군사합의 해서 너무나도 이건 말이 안 되는 합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국 역사상 이번에 그 국군의 날 행사 한 게 아마 야간에 한 것 같아요.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보는 산소와 같습니다. 산소 조금만 없어도 결국 무너지지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보 조금만 잘못해도 이 나라가 망가집니다. 국군은 왜 존재합니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존재하죠. 아무리 평화 무드가 있더라도 군인은
최대한의 안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군사 퍼레이드 쇼를 하고 또 그 전력을 국민한테 보여주고 그게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군 수솔 위해서 정신적인 어떤 결의를 다진 행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정신적인 무장해제를 시키는 꼴이다. 이건 잘못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우리 보배. 자, 지금 현재 여기는 강화문 광장 고여보 빌딩에서 펼치는 이 대규모 이 군중 집회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8.15 때도 이 광장에서 또 했죠. 그리고 오늘 가장 이 의미가 깊은 것은 이 강화문 광장 이곳이 바로 촛불 난동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20개월째 우리가 태극기 들고 나와서 투쟁을 했지만은 정작 저 좌파들의 공간인 이 광장에 우리가 태극기를 꽂지 못했었습니다. 남대문과 대한문, 청계광장이나 동암연세전까지는 우리가 태극기 깃발을 꽂고 있었는데 이 강화문 광장 이 장소는 우리가 점령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오늘에야 바로 여기에 나오신 이분들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예, 이 광장에다가 강화문 광장에다가 태극기 깃발을 완전히 이제 이 꽂았습니다. 예, 꽂았고 이게 바로 어떤 의미냐 하면은 서울역에서부터 강화문까지 이어지는 이 태극기 벨트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 완성된 태극기 벨트 속에 있는 우리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저 문재인 저 독재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이 투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시청을 하시는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 이 태극전사 TV와 함께 끝까지 저희들 응원을 해주시고 힘을 듬뿍 실어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 황금 연휴에 나라 구하고자 지금 이 광장으로 나와 계십니다. 지금 현재 현직에 있는 우리 이 정치 인사들, 이 소위 우리 태극기 당시에 이 당기국 때입니까? 그때 윤상원 의원께서는 거의 한 태극기 집회 1차부터 10차까지 아마 끊임없이 나오셨습니다. 예, 나오셨고 그리고 우리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그 서울 서청대 구치소 가실 때도 혼자 그 구치소에 가서 이렇게 대통령님을 이렇게 또 이 얼굴을 멀리서나마 뵈면서 그 아픈 마음을 쓰라린 그런 그 현장을 제가 또 그 당시에 저도 목격은 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유튜브 촬영은 안 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태극전사 TV는 없었을 때고 그 당시에는 여러 이야기가 분분할 수 있지만은 대의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이 종북 좌파놈들과 그리고 간행역적 62명 특히 김무성이, 김성태, 유성민이 이 자들만 제외시키면은 우리는 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 넓은 마음을 가져가지고 바로 하나로 이제 결집된 힘을 저 문재인 이 좌파 정권 타도하는 거기에 모든 이 힘과 이 전력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전화번호 내가 들었어. 서청대도 한번 줘보시잖아요. 메시지로 분당 이거 판교 찍어주는 의미가 아닙니까?
서구 고도가 군사적으로 고립이 되면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수도권 옆구리가 추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인천, 서울 이 수도권은 대한민국 국력의 50%를 포용하는 대한민국의 노른자입니다. 이 수도권이 전략적으로 취약해진다면 앞으로 무궁한 대한민국을 누가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거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상에서는요